174번. x의 제곱, 연립부등식이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x. 그 다음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8k. 걔가 0보다 크다. 요 부등식 먼저 풀어볼까? 요거 인수분해 되네. k 마이너스 8. 그랬더니 둘을 더하면 2k 마이너스 8 여기 있잖아요. 맞죠? 단 둘을 더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둘 다 부호가 뭐였다는 거야? 음이었다는 소리지? 그러면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 능령되는 근이 얘네 둘이었다는 거야. 그럼 크다니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x가 작은 놈 k-8보다는 작다 또는 x가 k보다는 뭐야? 크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 풀었죠. 이해가 되시지요? 물론 K값이라고 하는 놈이 뭐 부호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K에서 8만큼 뺀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 볼게요. 두 번째는 X의 제곱에 빼기 5 절대값 X 더하기 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안에 1차식이지만 모든 놈한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범위를 쪼개서 X가 0 이상일 때 한 번, X가 0 미만일 때 한 번으로 나뉘는 거지? x가 0 이상이다 그럼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그대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이때는 플러스 5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첫 번째 거. 요거 풀면 능령되는 순간이 x 빼기 3이라서 2와 3. 작다니까 뭐야? 2 이상 3 이하. 이때는 x 플러스 2, x 더하기 3. 그럼 마이너스 3 이상 x가 마이너스 2 이하. 풀었지? 문제는 이거일 때 얘가 정답, 이거일 때 얘가 정답이니까 공통범위 해야 된다고. 그러면 0 이상의 얘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될 거고요. 이해되셨죠? 0보다 작은 것만 되니까 요것도 그대로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된 거야? 그 다음 문제 읽어요. 다음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하나 한 거야. 부등식을 푼다까지. 그럼 조건에 맞춰 뭐 해야 돼 이제? 그려야지. 맞지? 두 번째 조건에 맞춰 그려요. 확실한 것부터 그려야 되겠죠. 얘는 미지수가 껴있는데. 맞아요?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그 다음 어딘가 2 이상, 3 이하 요렇게 그렸어요. 그럼 얘하고 요 놈을 그릴 건데 요 놈의 그림은 뭔가보다 작다, 뭔가보다 크다잖아. 이 그림을 여기다 덧대 그리면서 겹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그림 어디 있어야 돼? 얘랑 겹치는 게 없으려면 이쪽 편에 요런 식으로 있어야 겹치는 게 없는 거죠. 맞죠? 또 요 그림도 이렇게 있어야 겹치는 게 없는 거죠? 끝났네. 첫 번째 부등식을 푼다. 조건에 맞춰 그린다.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를 뭐 한다? 표시한다.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는 k-8이에요.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는 k죠. 그럼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를 표시한다는 말은 k-8보다는 마이너스 3이 더 크다. 그 다음 3보다는 k가 더 크다. 마지막 뭐 해야 돼? 등호 확인. 똑같잖아. 부등식 1차 부등식 했던 것처럼 여기다 등호를 써도 되는지 확인한다고. 그럼 등호를 쓴다는 말은 여기 구멍 뽕 요 놈은 마이너스 3이란 소리니까 요 놈이 여기 가서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고 그림이 그려진다는 소리죠. 그래도 여전히 겹치는 게 없지. 얘는 이거보다 작다고 하얀 색깔은 이거 이상이었으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등호 써도 된다. 맞아요? 여기도 여기다 등호를 쓴다라는 말은 K는 3. 즉 요 놈이 3에 가서 이 구멍 뽕 뚫린 놈이 여기 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래도 여전히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죠. 맞죠? 얘는 이거보다 크다고 원래 있던 놈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겹치는 게 없지. 역시 등호 써도 된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 최종 계산. 너는 K는 8 넘어가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3 이상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해하셨죠? 부등식을 푼다. 조건에 맞춰 그린다.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 표시한다.
마지막 등호 확인한다. 알겠죠? 순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175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라. 근데 가조건에 f4분의 1-x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풀었더니 이놈의 해가 -7 이상, x 9 이하 이렇게 나오더라. 평일에도 연습했던 거예요. 방향 먼저. 작거나 같다. 모여요. 맞는 거죠. 그러면 f의 최고창의 개수는 부호가 양수였다는 거지. 부동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결국엔 부등식도 방정식을 기준으로 푸는 거니 f가 는영되도록 하는 해가 -7과 뭐야? 9 이런 걸 이용하겠다는 거야. 단지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이 깔끔하게 그냥 x가 아니라서. 맞아요? 얘가 x가 아니라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의 꼴을 만들려고 하니까 4분의 1-x가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맞죠? 또 마찬가지 얘가 는 뭐가 될 때? 베타가 될 때. 그래야 f 알파는 0, f 베타는 0. 그걸 만족하는 x를 찾았더니 그 x가 -7과 누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넘어가서 4알파. 그 다음 플러스 1 넘어가면 빼기 1. 그 다음 나누기 -1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정리하시면 1-4알파. 마찬가지로 여기서 x를 구하면 1-4베타. 따라서 너가 -7, 너가 9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알파 베타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구해봐. 알파는 요거 다시 넘어가. 4알파는 8, 알파는 2. 베타는 넘어가. 4베타는 -8, 베타는 -2. 됐나요? 그러면 fx라는 식이 완성된 거예요. fx가 는영되도록 만드는 순간에 두 근이 2와 -2였으니.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 같은 f여서 이 덩어리가 알파일 때 베타일 때. 이해되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의 두 근이 2와 -2면 x 빼기 x 플러스 2니까 x제곱 -4. 최고창계수 모르니까 k. 맞나요? 그럼 정리하시면 kx제곱 -4k. 얘가 바로 fx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조건. 나조건을 확인했더니 fx가 0보다 2x 빼기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대.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2차 부등식에 항상 성립 조건 나온 거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 넣어요. kx의 제곱 -4k가 2x 빼기 3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 kx의 제곱 얘 넘어와 빼기 2x 빼기 4k 플러스 3분의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 k라는 애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된다는 거지. 항상 이 방향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얘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아무리 내가 x축이 여기 있는데 위로 볼록 아무리 위에서 그려도 언젠가는 x축보다 작은 게 나와 안 나와? 나와. 맞지? 그러니까 너는 항상 이 방향을 따라가. k는 양수야. 맞지요? and 최고창이 양수인 상태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면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니. 그럼 x축과 만나는 해가 없거나 또는 접한다죠. 그래서 판별시 t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맞지요?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분명히 몇 차식이라고 명확히 얘기했어요. 명확히 몇 차식이라고 얘기했어? 2차 함수 fx라고 얘기했으니까 k값이 0인 순간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만 풀어주시면 정답. 괜찮지? 자, I 176번이요. 활용 문제라서 문제의 길이감이 엄청 길죠? 그죠? 보통 이런 문제들은 뭐다? 나보고 식을 알려주고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식을 쓰고 부등식을 푼다. 요것만 달라지는 거 맞지? 자, 그 식 쓰는 거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일직선 위에 세 지점에 일직선 위 세 지점
여기가 B, 여기가 A, 너희들 그림 친절합니다. C, 이렇게 세 지점을 찍어주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20km. 그 다음 B와 C 사이의 거리는 어디였어? B와 C 사이의 거리는 50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랍니다. 그럼 여기가 30이었겠네요. 맞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일직선 위에 두 지점 A와 C 사이에 보관 장소를 정할 거다. A와 C 사이에 어딘가에 이렇게 보관 장소를 정할 거다. 됐지요? 보관 장소와 보관 창고와의 거리가 X이면, 보관 창고에서부터의 거리가 X이면 운송 비용이 X제곱 원이 든다. 그럼 얘들아, 여기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내가 A에서부터의 거리 요만큼을 X라고 잡았어. 그러면 C라는 데에서 보관 창고까지 이만큼의 거리는 얼마야? 30-X겠지? 맞지요? 그 다음 B에서부터 보관 창고까지 이만큼의 거리는 뭐라고 잡아요? 20 플러스 X라고 잡겠죠? 거리가 다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운송 비용은 무조건 뭐 하라는 거니 지금? 제곱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보관 창고까지 운송 비용은 X제곱이고요. B에서부터 보관 창고까지 운송 비용은 20 더하기 X의 제곱이고, 또 요 놈은 30-X의 제곱. 이게 운송 비용이었겠지. 맞지? 그 다음 또 문제 읽어. 이때 ABC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이 각각 100개, 200개, 300개.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한 개당 운송 비용이 저렇다 그랬으니까 개수가 100개, 200개, 300개면 여기다 개수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는 100개, 얘는 200개, 얘는 300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총 운송 비용이고, 그 총 운송 비용이 얼마 이하다? 39만 원 이하. 39만 이하. 끝났죠? 되셨어요? 그러면 모든 항에서 100, 공 2개씩 떼어주시고 풀어 해치면 그냥 몇 차 부등식 풀으라는 거야. 2차 부등식 풀으라는 단순한 문제죠. 이해하셨죠? 마지막 계산은 니들이. 괜찮지 않아?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 177번. 이런 걸 잘해야지. 177번 같은 거. 옳고 그른 거 찾는 거. 실수 x에 대한 부등식이 x제곱 마이너스 9 그리고 2k x 마이너스 a 이러한 부등식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요. 그럼 일단 얘가 지금 정리가 예쁘게 되어 있진 않죠? 맞지? 그러면 얘 정리부터 시작해볼까? x제곱 여기 2kx 좌변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kx 상수항 마이너스 9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ak 넘어오니까 플러스 2ak 요렇게 부등식 풀어놨습니다. 그런 다음 기억 볼까요? 기억 a가 뭐일 때? 3일 때이래요. 그럼 a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3을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냥 넣어봐. 그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a에다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6k 마이너스 9가 됐어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3으로 묶었더니 2k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너랑 더하면 2k 딱 맞잖아요 여기. 맞지요? 단지 더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둘 다 부호가 뭐였다? 음이었다. 그럼 인수분해가 x 빼기 3, x 빼기 이놈 하고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능령되는 해가 그냥 얘네들이었던 거지. 맞지? 그럼 3과 2k-3이 해야.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럼 3과 얘들아 2k-3 중에 누가 더 작은 숫자고 누가 더 큰 숫자인지 알아? 모르네. 그러면 3이 만약에 작다면 해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맞죠? 2k-3이 작다면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2k-3과 3이라는 애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했어 안 했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뭐여요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작고 뭐가 더 큰지 모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기억 a가 3일 때 부등식의 해는 x가 2k-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맞지? 해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로 딱 지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니은. 이번엔 a가 5일 때라고 물어요. 그럼 a에다 또 5 집어넣고 쓴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a에다 5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0k 마이너스 9.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뭘 질문해? a가 5일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얘들아 필수 예제야.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 별표 쳐놓고 지금 나보고 요 놈이 해가 없어야 된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을 그리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없으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소리니? 이렇게 그려야지. 맞잖아.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된대. 얘들아 부등식을 풀 때 모여요, 벌어져요. 이거는 계산의 그냥 융통성에 따라 잔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 잔계산으로 안 풀리는 모든 문제는 부등식은 다 그림 그리는 거야. 다시요. 부등식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조건에 맞게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족되려면 주어져 있는 이 놈에 해가 없다는 거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어떻다? 작다지. 맞지? 그럼 판별식 t 써봐. 짝수차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랬더니 k에 관한 다시 2차 부등식이 나왔죠. 맞죠? 인수분해 k-1, k-9. 그럼 1보다는 크고 k가 9보다는 작다. 됐지? 이 안에 들어가는 뭐를 세래요? 정수 k는 7개냐?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9에서 1을 빼고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빼기 2를 해주면 7개 맞지? 니은은 정답. 됐지? 디귿. 자, 디귿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이너스 3 이상 a가 3 이하 이 범주 안에서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항상 존재한다. 다시요. 저 범위 안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는 항상 있다. 이걸 확인하래. 지금 기억하고 니은에서는 a 값을 지정해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입하고 진짜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맞지? 부등식 풀면 되잖아. 그림을 그리든. 근데 얘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a 값이 겁나게 많은데 이걸 뭐 일일이 대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연산으로 못 푼다는 거니까 일단 뭐로 연상해야 돼? 그림으로 해야죠. 맞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그럼 대충 그리는 거야. 미지수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뭐만 그릴 수 있어요? 너는 최고창이 양수인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구나. 대충 그린 거죠. 맞지요? 그런 다음. 단지 이 상태에서 바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얘 말고 얘로 대체해 볼게요. 봤나요? 이거 공간상 이쪽에다 제가 한 번 다시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9가 2k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k가 막 끼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보고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원래 주어졌던 첫 번째 식을 보는 거야. 그럼 얘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래프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할게요. 이렇게요. 됐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거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 요 사이 어딘가에 누가 있다? a가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아무 데나 찍어볼게. 아무 데나 이런 데다 그냥 a를 딱 찍었어. 그런 다음에 우변을 살펴봐. 얘는 뭐예요? x가 a일 때 y값이 0이죠? 요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지? 이 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무수히 많겠죠?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 이렇게 그렸어요. 얘로 그렸어요. 요거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2차 함수 무조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맞아 안 맞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이 2차 함수 영역이 이 범주 안에서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잖아. 어디다 그려도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 디귿 정답. 이해되셨죠? 내가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미지수가 많아서 다 포함하기는 어렵고 그림을 그리긴 그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걸 남겨놓고 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3과 3 사이 어딘가에 a라는 놈이 있고 a, 0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2차 함수가
맞지? 존재한다. 있다. 무언가가. 그럼 디귿이 정답인 거지. 정리되지? 자, 그 다음 178번. 쉬운 건데요. 쉬운 건데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겁니다. 루트가 있고요. ax의 제곱 6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2차식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이 값이 뭐가 되도록? 순허수가 되도록 이라고 말을 했어. 얘들아, 순허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뭐 들어가야 돼? 루트 안에 부호가 뭐여야 되니? 그치, 음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주어져 있는 이 ax의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3a 마이너스 4 이 놈이 0보다 뭐하다? 작다라는 뜻인 거야. 부등식을 나보고 써서 풀으라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또 나왔죠?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 조건. 이해했어 안 했어? 식을 써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한 것뿐이야. 그럼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요 놈은 최고창이 미지수로 나왔을 때는 이 방향을 뭐 한다? 따라가야 된다. A는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아 왜요? 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X축을 그려놓고 내가 아래로 볼록을 아무리 밑에서부터 그려도 언젠가는 이렇게 0보다 큰 게 나온다고.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창 계수가 미지수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주어진 방향에 따라가야 된다. 됐지요? and 그 상태에서 X축을 기준으로 맨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위로 볼록을 그릴 때 매번 0보다 작게 그리려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별 t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등호 없으니까 등호 안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면 틀려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이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미지수로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 조건은 판별식 t는 2차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첫 줄에 얘가 반드시 2차여야 돼 라는 말이 있었다면 얘만 풀면 돼. 그치? 그런데 지금 얘는 그런 말 없잖아. 그냥 부등식이야. 그럼 이 놈이 2차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A 값이 능령이 되는 순간은 별도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A가 0이면 얘 사라지지. 얘 사라지지. 그럼 남은 게 누구야? 3A-4가 0보다 작다야. 이해돼요? 그럼 A는 3분의 4보다 작다지? 이해되지? 그럼 얘도 정답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 바보 선생. A가 0이었는데. A가 0이 얘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오케이잖아요. 그럼 얘도 정답에 뭐 해야 되는 거라고?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는 당연히 푸는 거야. 당연히 푸는 거야. 근데 최고창 계수, 2차의 계수가 미지수로 나올 때는 반드시 걔가 2차여야 되는지 2차가 아니어도 되는지를 확인해서 2차가 아니어도 된다면 최고창 계수가 뭐인 순간? 는영인 순간도 꼭 확인해라. 이해되죠? 오케이가 되면 걔도 정답에 포함한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179번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너네가 자주 잊고 있는 거예요.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k-9x 더하기 k-3 이놈이 는영 하는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라는 말이 나와. 맞아요? 다시요. 지금 뭐라 했다고요?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근 하나,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 하나가 존재한다 라고 문제에서 말을 했다고. 그러면 나 일단 이거 근이 있나? 살펴봐야 되잖아.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했던 거, 고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내가 근이 있는지, 근을 진짜로 구하고 싶으면 뭐 이용하는 거야? 조립제법. 맞아요? 얘 조립제법으로 하면 실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겠죠? 했다고 할게요. 여기까지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3은 0. 요렇게 바뀌어요. 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요거 는영되는 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미 1보다 작은 한 근 나왔지? 그럼 결국에는 남아있는 요 2차식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네요. 맞아요? 그럼 그림. X축 그리시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렸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림 그렸죠? 맞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 근의 분리 또는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대소관계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근이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1번은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리시고 상황 판단해주고 맞지?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FK의 부호. FK의 부호가 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 그걸 주어진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의 부호를 보라는 거야. 지금 1을 대입하게 되면 1보다 큰 쪽에 있잖아요 지금. 맞지요? 주어진 식을 내가 fx라 하면 fx에다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f1 값이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맞니 안 맞니? 이해가 됐지? 자, 그 다음 근이 있어야 근의 위치도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말을 했죠? 맞아요?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었으면 얘를 따지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판별시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놈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 두 개를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시면 정답이겠죠. 이해가 되지? 근의 위치 꼭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다. 자,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180번도 또 실근의 위치 문제예요. 2차 방정식 한글에 2차 방정식 k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5는 0이랬어요.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이니까 절대로 k는 뭐일 수 없겠구나. 0일 수 없겠구나. 체크해 놓고. 그 다음 이놈의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아, 이거 근의 위치 문제구나. 그럼 1번 뭐 한다고? 그림을 그려라. 맞아요? 최고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는가? 확인해봐봐. 그런 거 나온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원래는 원칙은 둘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됐어요? 이래 놓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다? 한 근은 뭐와 뭐 사이에 있고 1과 2 사이에 있고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요. 그럼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다. 이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바로 뭐다? FKF. 이미 명확하게 근이 있다라고 말한 거니까 판별시는 안 따져도 될 것 같고요. 주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죠? 0보다 크다. 맞아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0보다 어떻다? 작다. 맞지? 또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다. 2 집어넣으면 0보다 어떻다? 크다. 끝났지? 주어진 식을 fx라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공통범위 구하시면 정답. 이해했니?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실근의 위치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림 잘 그리시고 그 다음에 FK 그리고 판별시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대칭축과 주어져 있는 숫자 K 사이의 대소관계를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따지기가 애매한 상황일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